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대근 본부장입니다. 자, 이사 대책이 나온 지 지금 보름가량 지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이슈들이 또 많은 이야기거리, 화두로 오르고 있는데요. 자, 이사 대책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 오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들은요, 서울전화 2638-3956번, 02-2638-3956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자, 부동산 고수비그 오늘 134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의 정책 중에서 25번째 2월 4일 발표된 공급정책 나왔습니다. 주요 이슈들을 오늘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 다른 정책들과 조금 다른 방향성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토교통부가 실질적으로 양질의 주택들이 부족한 것을 인정한 정책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은 새로운 택지 개발이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들에서 다양한 또는 수요 억제 정책들을 펼쳤다면, 이사 대책에서는 기존 주택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정비법들 개정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이제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는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사 대책의 이슈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좀 보셔야 될 것은 공급 물량의 허수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이제 84만 호 가구를 주변 지역에 이제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효과는 있지만, 이 주택의 공급량들 또는 서울 지역의 지금 47만 호 예상 공급량들이 정확한 팩트로 공급될 수 있는 부분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들 그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들을 통해서 공급 물량들의 그런 47만 호 정도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를 살펴보신다면 공급 가용 물량, 총 수용할 수 있는 물량들에서 기대 참여율의 퍼센테이지를 계산했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대 참여율 같은 경우에는 이 조사의 타당성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관심도가 있다에 표명되어 있었던 기대 참여율이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추진하겠다라는 기대 참여율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대 참여율의 공급 물량은 더욱더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사 대책의 공급 예정 및 계획에 따라서 신규 택지가 아닌 정비사업, 정비법을 이제 개정을 해서 정비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주택들을 어떻게 보면은 멸실하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47만 가구가 공급된다라고는 하지만 멸실되는 주택 수를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실되는 주택 수를 계산한다면 실질적으로 서울 지역만 증가될 수 있는 공급량은 11만에서 16만 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을 수도 있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순증 물량이 굉장히 좀 적게 구성될 수 있고, 예상 기대 참여율이 줄어든다면 이것보다 더욱더 낮아질 수 있는 수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신축 매입에 대한 이야기들 10만 가구 정도는 임대주택으로 돌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10만 호 정도의 공급 정책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급될 수 있는 공급량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5년까지 도심주택 공급을 통해서 토지 확보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이사 대책입니다. 이 이야기는 2025년에 공급을 하겠다가 아니라 2025년까지 택지 공급을, 토지를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이고, 거기에 따라서 공공이 직접 시행을 하거나 정비사업으로 진행됐었을 때 그 사업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시켜서 13년이 아니라 5년 정도를 걸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단축을 시키겠다라고 했죠. 그거는 이제 관리처분 단계까지의 기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급되고 입주하는 시점은 2034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원활하게 잘 진행됐었을 때의 이야기고요. 주민의 협의라든가 지자체의 그런 의견 충돌이 또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사업기간은 더욱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 더불어서 이제 이주 정책적인 부분, 이주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굉장히 말들이 많았었는데, 사업구역이 구성이 지금 200여 곳 정도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순환 정비를 통해서 움직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순차적이라는 겁니다. 이주하기 위한 이주 수요들을 수도권 인근의 택지를 활용해서 공급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순차적인 절차대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간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민간적인 그런 택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함께 공존을 해야지, 또는 기존 주택들을 규제를 통해서 좀 물량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돼. 좀 이런 그 부동산의 가격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공공개발의 이익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습니다. 기존 대비 추가 개발 이익이 용적률 상향을 시키기 때문에 50% 정도의 수익이 나올 것이고,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를 면제하기 때문에 또 50%의 추가 수익이 나타나니 이 수익을 그대로 조합원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익을 개발한 이익을 공유하겠다. 그래서 정부와 함께 공유하자. 30% 정도 토지주에게 주겠다.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만족스럽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규제들을 풀어주는 부분들이 아니라 규제를 풀어줄 테니 공공이 같이 함께 한다면 너네에게 소유주에게 30%의 개발 이익을 주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이라든가 도로, 학교, 공원이라든가 이런 기반 시설에 대한 개발 계획들도 아직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들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자, SH라든가 LH가 직접 이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브랜드의 가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품질의 브랜드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품질이라든가 그런 아파트의 질적인 부분에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미 강남권이라든가 인기 있는 단지, 인기 있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킬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내용, 가장 이슈가 컸었습니다. 이사대책 이후에 매수한 지역이 만약에 이사대책, 그러니까 2월 4일 이후에 내가 집을 샀는데 그 지역이 공공사업으로 추진이 만약에 잡혀버리면, 향후에 뭐 1개월이든 2개월이든 또는 1년 뒤에 잡혀버린다면 2월 4일 이후에 주택을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을 하겠다. 법적인 부분은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거래가 끊긴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당연히 거래량이 끊겨 있는 부분들, 당연히 이런 지역들, 노후되어 있는 지역, 나는 실거주하기 위해서, 투자가 아닌 실거주하기 위해서 주택을 구입을 했는데 나중에 공공사업 추진이 여기가 되면서 동의율 50%만 넘어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내가 만약에 여기가 개발돼서 아파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현금 청산이 되어버리는데, 현금 청산 받는 법은 다 아시잖아요. 권리 산정액이 굉장히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재산권 침해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지역들은 당연히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래를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현금 청산의 우려로 인해서 노후 지역의 주택들에 대한 거래량이 굉장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매수 억제 정책이잖아요. 사지 못하게 하는 정책.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묶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기존 소유주들도 사실은 내가 매도하고 이사 갈 수 있는 계획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기존 소유주들도 매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매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매도의 권리까지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소급 적용을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같이 함께 담겨져 있고요. 자, 공공개발의 가능성 외의 지역이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고 있고요. 가격대의 상승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2월 상반기만 보더라도 수도권 지역이라든가 신축 아파트의 가격들이 오히려 또 꿈틀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신축 빌라 개발의 여지가 조금 없는, 그러니까 이런 공공재개발로 사업 추진이 안 되더라도 역세권이라든가 입지가 좋은, 수요층이 풍부한 신축 빌라들에 대한 인기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강남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개발과는 관계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위주로 오히려 투자의 그런 중심지로서의 회귀 현상이 다시 한번 또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고수비급 저와 함께 입지 분석해 볼 지역은요, 마포구 망원동이 되겠습니다. 자,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의 마용성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서울 3도심, 한양도성과 영등포 여의도 그리고 강남 지역을 아우르는 주변 그 거주 지역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역들이 마용성인데 오늘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는 3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초역세권이죠. 마포구청을 이용할 수 있고 마포구청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약 39.2제곱미터,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면적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3룸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시세는 5억 7,500에서 5억 8,500 정도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넓은 3룸이기 때문에 25평형 아파트 정도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지로서 굉장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마포구 주변 지역의 25평형 아파트들 가격대 10억대가 훌쩍 12억, 13억 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의 메리트 굉장히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 실거주뿐만이 아니라 투자를 하신다 해도 실투자 금액은 약 4천 정도, 전세가 굉장히 강세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약 4천 정도 소액으로 3룸 다세대 주택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입지 포인트는요, 지금 현재 생활 인프라가 너무나도 좋고요. 이곳에 많은 대학교들, 홍대부터 시작을 해서 신촌 이대라든가 연대, 서강대, 그리고 또한 주변에 많은 양질의 직장군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 임대 수요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주 근접성의 우수성으로서 그리고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같이 함께 위치하고 있는데요. 호재는 잠시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직주 근접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마포구는 너무나도 교통의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 바로 마포구다. 자, 투자 가치는 이 부분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겠죠. 3년 연속 작년까지 공시지가 상승률 1위가 바로 마포구입니다. 자, 강남을 웃돌아서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남보다 더욱더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도 많이 있었었고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그런 지가의 상승분들이 같이 함께 나타났었는데요. 상가적인 부분만 하더라도요. 홍대 상권이라든가 상수동, 서교동, 동교동 또 이태원 상권과 함께 더불어서 상가 지가 상승률 1위 지역들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홍대 입구역이라든가 합정 라인으로 해서 마포구 라인들이 이런 유동인구, 유입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망원동인데요. 평지 지역이고요. 지세라든가 언덕이 없고 역세권으로서 역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망원 이제 이곳 라인에 이제 한강 시민공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강 수변공원 계획 구역으로서 같이 함께 입지가 굉장히 탄탄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이 예전에 이제 재개발로 예정이 되어 있었다가 해지가 되면서 많은 신축들이 또 들어서고 망원동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 다각화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자, 교통도 너무 편리한데 주변 지역의 평화공원이라든가 하늘공원 그리고 시민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녹지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에 많은 유명 거리들 그리고 상암 업무지의 그런 구성과 함께 더불어서 증산 뉴타운이라든가 가재일 뉴타운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한 아파트의 수요층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대 상권 거리와 그리고 신촌 이대 상권 거리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굉장히 입지적으로는 유동인구 모든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잘 맞물려 있는 전입세대가 굉장히 우수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연대, 이대, 홍대, 서강대 등 이제 유명한 학군들, 대학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마포구. 거기에 더불어서 상암 DMC라든가 마곡지구라든가 영등포 여의도 국제금융 중심지죠. 그리고 용산과 도심 지역을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시설로서의 그런 장점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곳 같은 경우에는 교통편이 너무나도 우수한데요. 내부 순환도로가 바로 관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림픽대로라든가 또는 강변북로를 이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대교가 올해 이제 개통을 한다면 서부간선도로랑 같이 지하화로 연결이 같이 함께 됩니다. 그래서 월드컵 대교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마곡지구라든가 또는 영등포 여의도라든가 또는 서부간선도로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까지 접근성이 너무나도 우수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교통의 편리성들 함께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뭐 서울암 이제 공원이라든가 이제 한강 시민공원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망리단길이라든가 망원시장 등 유명한 그런 상권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몰이 이번에 이제 사업 시행이 잡혔죠. 그래서 2021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착공이 들어간다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 주변에 이제 대규모의 쇼핑타운이 이제 또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수색역은 제2의 코엑스를 목표로 하고 있는 또 뭐 이런 지역들의 개발들이 같이 함께 상업지역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이 변화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유입 인구가 굉장히 증가할 수 있는 장점들을 충분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당인리 화력발전소도 문화창작발전소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가 이제 지하로 구성이 되고 지상 공간은 공원화 조성과 함께 이제 창조 경제를 위한 이런 창업 지원 센터들이 같이 함께 조성이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월드컵 대교의 조감도인데요. 지금 현재 성산대교라든가 뭐 이런 가양대교만을 이용해서 남쪽으로 이동을 했다면 월드컵 대교는 정말 혁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포구 라인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월드컵 대교의 수혜지가 상암과 함께 더불어서 이곳 망원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월드컵 대교를 통해서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과 바로 연계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빠른 진출입, 접근성 굉장히 우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원종 홍대 라인에 지금 광역 철도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뭐 대장지구까지 지금 현재 연장을 한다 안 한다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민자로 이제 추진이 된다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예타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고 바로 상암 DMC와 홍대 입구역까지의 연결선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교통편이 좋아지는 요소들을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산대교에서 내려와서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까지 연결되는데 성산대교의 연결 사업이 앞으로는 이제 월드컵 대교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장점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2021년 올해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곳 주변이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 구역으로 이제 7권역이 잡혀져 있는데 망원 지역이 이제 합정 당상 권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수변 관리 계획이라든가 또는 더욱더 주민들 거주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는 편리한 이런 생활권으로서 그런 한강변의 프리미엄을 그대로 누리실 수 있는 장점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방 3개로 이루어져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 상품이 계속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또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어렵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3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신고제를 4월 달부터 강남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데 신고제가 들어간다면 주택임대사업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전세를 투자하신다면 세금도 할인을 받으시고 그리고 투자 금액은 약 4천 정도 전세가 대비해서 갭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월세 투자하시면 120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이곳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실투자 금액 2억 9천에서 3억 초반 정도 만약에 내가 직접 거주를 해야 되는 3룸 다세대 주택이다. 아파트 대신 내가 뭐 4인 가족인데 거주를 해야 된다 하실 경우에도 대출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3억 초반대로 입주가 가능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나보실 지역은요. 서초구 양재동이 되겠습니다. 이제 강남 3구이기도 하면서 지금 현재 이사 대책으로 인해서 가장 큰 반사 이익을 받는 지역이 어딘가? 바로 강남 지역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 라인들 중에서도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3호선과 신분당선 양지역을 이용할 수 있고 GTX 신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GTX 신호선으로 인해서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곳이 앞으로 양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 약 30제곱미터로 방 2개로 이루어져 있는 투룸인데 세계동입니다. 세계동이라는 것은 단지형이죠. 그래서 단지형, 지하 주차장까지 완비되어 있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서의 입지가 굉장히 좋은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 정도의 시세이고요. 투자 금액은 전세가가 너무나도 강세이기 때문에 약 2천에서 3천 정도. 강남에서 2천에서 3천 투자는 정말 2, 3년 정도 전에도 많이 없었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만들어낸 정말 투자의 가장
큰 혜택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올라가는 타이밍을 놓쳐버리신다면 나중에는 또 투자 금액이 한 5천에서 8천 정도 투자 금액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분양하고 있는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주택 만나봅니다. 자, 임대가 안정적으로 맞춰지고요. 그리고 또한 개발 호재가 많다는 점을 보시면서 입지와 추천 포인트 함께 만나볼게요. 자, 양재역 주변에는요, 지금 현재 많은 상업시설들이 밀집되어 있고, 경부고속도로의 그런 진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교통의 핵심,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역 상권까지도 바로 한정거장이기 때문에 신분당선을 이용하거나 또는 3호선을 이용해서 남부터미널과 서울교대를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호선과 신분당선에 이제 GTX 신호선이 들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GTX 신호선이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바로 삼성역입니다. 삼성역은 국제기로 복합지구 조성 사업으로 많은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좋은 양질의 직장까지의 접근성이 바로 한정거장 5분도 안 걸리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양재역은 앞으로 더욱더 입지가 탄탄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요. 양재 역세권으로서 양재 1동인데요. 이곳은 양재천과 말죽거리 공원 그리고 양재 시민의 숲을 이용할 수 있는 주변이 모두 숲세권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주하기 너무나도 환경이 좋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주의 만족도가 너무 좋고 강남역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보다 양재동 라인들에 거주하시는 분, 카페 거리가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만족도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그런 안정성들은 전세가가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도곡동, 대치동 유명 1군 학원가 라인들 전세가 20억 넘어가고 있죠. 학군이 유명하기 때문에 전세가가 떨어질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 개포동의 재건축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지금 35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화되어 있는 좋은 고급 양질의 아파트들이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비싼 아파트 대비해서 다세대 주택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업무 시설도 굉장히 많습니다. 테헤란로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테헤란로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강남 대로 라인의 많은 상업지 업무 시설들, 요즘은 또 이제 서초대로가 용적률 상향 계획과 함께 맞물리면서 이 지역에 많은 업무 시설들이 같이 함께 구성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호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사부지의 일자리 타운의 증가라든가 또는 양재 R&D 연구단지 대기업들 또 연구원들이 종사하고 있는 라인들, 그리고 강남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테헤란로 그리고 서초대로, 이곳에 많은 직장인들의 수요층들이 바로 양재동의 직주 근접성의 우수성을 알려주고 있고요. 국제기로 복합지구 조성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역과 앞으로 한정거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양재동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양재동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지역은 이미 다 많이 올랐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재동은 지금 이제 막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건물의 특징적인 부분에서도 너무나도 우수하죠. 단지형이고 복합 상가동이 또 위치하고 있고 삼면이 코너병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성이 너무나도 우수합니다. 넓은 투룸으로 내부에 이런 고급 자재들을 썼다라는 점. 그리고 또한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고 있고, 그리고 서초 대로 라인들도 코오롱 부지라든가 롯데 칠성 부지 너무나도 유명하죠. 삼성타운과 함께 더불어서 더욱더 높은 고밀도 건축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 계획이기 때문에요. 많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GTX 신호선의 양재역과 삼성역을 묶어서 계획을 세워보실 수가 있겠고요. 2025년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된다. 지금 현재 예타도 다 통과를 했고 빠르면 올해 이제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예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강남역까지의 신분당선이 앞으로는 신사역 1단계 2023년 그리고 한남 뉴타운을 지나서 용산까지 2027년까지 완료가 되는데 이것도 역시 결국은 된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양재역은 더욱더 입지가 견고해질 수밖에 없겠다.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는 점을 보시면서 서초구의 많은 개발 호재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인데 전세가 4억 6천에서 7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봄 시즌 되면 전세가 오히려 역전세가 날 수도 있을 정도로 시세보다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 금액은 더 축소될 수 있는 부분들 체크를 잘 하시고요. 월세 시에는 120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 실투자 금액은 2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 대책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많이 고민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될 거 없습니다. 연락 주시고요. 고민들은 같이 함께 풀어나가면서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